자, 1월 24일 종목 연구 2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분석할 내용들이 많아서 헛소리 빼고 바로 21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40번 서울 반도체까지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41번 한국 파마부터 한일 시메트까지가 마지막 3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 한 방이 더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샀더니 현재 마이너스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조정 ABC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통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게 4번 파동일 공설이 높고요. 우리가 LG전자로 보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빙 올라가는 게 5번 파동이었고, 그리고 5번 파동이 좀 짧긴 했죠. 그죠? 짧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올라가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이후에 이게 하락 파동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여기를 4, 5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글쎄, 좀 낙관적으로 보면은, 1, 2, 여기가 3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4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5 다음에 ABC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4로 보더라도 5가 있고, ABC 5 다음에 ABC 조정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있을 테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상승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기대와는 달리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로 봐서는 그런 대로 구름 상단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미, 소위 시장의 균형의 축이 뉘엿뉘엿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고,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이런 등등이 다 한결같이, 소위 축이 조금씩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현재 그나마 구름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하루 이틀 더 두고 보시다가,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이게 ABC 조정 끝 상승 시작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일단 좀 두고 보는 것이 구름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죠? 이때 벌써 일부라도 다진 매도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납니다만은, 아직까지 손해보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을, 13만 8천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13만 8천원 이 근처네, 그죠? 다행스럽게도 13만 8천원은 구름 위가 아니니까, 구름 위쪽이 아니니까,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잘하면은, 구름 근처까지 되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앞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보다도 이 신풍제약은 완전히 시장의 중심의 축이 완벽하게 균형이 무너졌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구름 하단에서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좀 돌아서는 것 같다가 완전히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완벽하게 지금은 추세가 무너졌는데, 그나마 아래 사이가 좀 바닥권이 있으니까 좀 반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13만 8천원 잘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구름 밖에 있다가 반등하면은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니까 한 12만 5천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선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기대해 보자. 그 다음에 상승 좀 더 나타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 근처에서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정도가 전략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4만 8천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여기서부터 벌써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모르겠다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부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마크로젠입니다. 제가 종목은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구름 밑으로 파고 있으니까, 땅굴 파고 있으니까, 반등하더라도 후행스팬이 걸려서 제가 그려놨네요. 그려놨죠. 그죠? 그려놨으니까 이 계속 저항을 받을 거다. 그리고 RSI 아직 멀었으니까 더 밀릴 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써놨네요. 그죠?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지, 주식을 샀다가 안 팔고 수집을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얘가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구름을 넘어서 이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까마득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팔기가 억울하시다면 물량을 줄여 가시라. 조금씩이나마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물량을 줄여 가시는 것이 빨리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근데 뭐 얼마에 샀으니까, 3만원에 샀으니까, 2만원에 샀으니까 본전을 쳐야 되겠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언제일지 모르는 거고요. 적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빨리 없애는 것이 속이 쓰리지만 그게 나중에 길게 본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팔자는 일부라도 팔고 싶다는 이야기죠. 다산네트워크스 아일랜드 리버설 아니냐 라고 하셨거든요. 아일랜드 리버설. 뭐, 가능성은 있죠. 그죠? 아일랜드 리버설. 그러니까, 여기가 헷갈리니까, 얘를 찍어보죠. 자, 여기서, 하락갭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승갭이 나타났으니까,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섬이고, 그래서 위쪽으로 돌아서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소위 아일랜드 리버설, 섬골 반전. 그죠? 제가 설명했죠. 섬골 반전. 섬골 반전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죠? 제가 만들었죠. 자, 섬골 반전이 아니냐. 뭐, 가능성은 높죠. 근데 아직은 좀 썰레발입니다. 왜 썰레발이냐. 지금 이제 하나 달랑 올라왔잖아요. 몇 개가 나타나야 이제 좀, 이게 섬골 반전이거나 좀 더 명백해지겠죠.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를 씌워보면,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후행스팬더 캔들 위로 올라왔죠. 이제는 뚜렷해 보이죠. 이건 구름 위니까 상승세구나, 하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골 반전이건 아니건 간에, 현재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가 되겠죠.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하고, 코웨이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살까요? 했습니다만, 제가 코웨이 차트는 보지도 못했고요. 예.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분이 하이트 진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지우고 보죠. 무슨 이야기냐?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위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구름 밖으로 나간 종목은 구름 상단에서 지지를 받거나 더 빠져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거나 더 내려오면은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거나 이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지지받고 돌아선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재수없으면은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얘는 끝이죠. 얘는 팔아야 됩니다만. 자, 상단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고 기준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하단에서도 지지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하이드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준선에서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뭐 상승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기준선 위니까 최소한 현재 기준선 위이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으니까 타진 매수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오케이. 사세요. 예.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종목이 20개나 돼서 토탈 오늘 60개를 해야 되거든요. 보다시피 그죠? 50억 개입니다만. 그래서 하나씩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전자입니다. 대주전자 질문하신 분은 뭐라고 하셨나? 새로운 파동인가요? 상승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인가요? 아직은 모르죠. 겨우 요렇게 떨어진 거 가지고 상승이 끝났다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너무 파동을 어떻게 보나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겠네. 그죠? 라고 조정
그리고 새로운 상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아직은 확실치가 않죠. 근데 새로운 상승이라든지 또는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동을 세야 되는데, 이게 파동이 잘 안 세지죠. 하나, 둘, 셋, 넷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1이면 여기가 4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파동이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이 충격 파동이라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 ABC 뭐 이렇게 되는, 소위 ABC 되는 이런 식의 조정 파동이라면 여기가 B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는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준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그렇지 않고 기준선 버티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후행스편으로 봐서는 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뭐 계속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파동이 안 끝났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상승 파동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거나 파동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성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고영.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고영 파동 제가 그려놨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되게 하락을 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조정이죠. 그러니까, 물론 꼭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틀 동안 바박 떨어지고, 기준선마저 무너뜨리고, RSI가 70m 내려왔고, 로 봐서는 아마 지금부터는 뭐 조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줄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A가 있으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가 있는 법이니까, 이게 급락했으면은 반등이 이렇게 된다. 설령 조정이랄지라도 A, B, C가 있을 테니까, 뭐, 반등할 때 매도할 수 있는 찬스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고점을 넘기는 아무래도 좀 그림으로 봐서, RSI라 그 기준선으로 봐서 좀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이, 이미 1, 2, 3, 4, 5, 5번 파동이 끝났다고 본다면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파워넷.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선을 지지하길래 샀다. 잘하셨나요? 아이고, 기준선을 버티길래 샀다. 여기로 본다면 하나, 둘, 이거는 셋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1은 맞는데 이게 3은 아니죠. 4가 아니죠, 그죠? 너무나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3의 1, 3의 2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등하는 게 3의 3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의 4, 3의 5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라면 3번 파동 중에 1, 2, 현재 3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3의 3. 그러니까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파동이 있죠. 아직 3번 파동의 세 번째 파동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요게 급락했던 며칠 동안 어제 그저께 떨어졌던 게, 이게 요걸 4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여기가 3의 3이고, 그죠? 3의 4가 전개되고 있거나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무슨 간에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위니까 아직까지 그 3번 파동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에도 아직은 그러니까 그냥 더 두고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1, 3의 1, 3의 2, 3의 3인데 3의 3 파동도 나눠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더 두고 보자.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걸 보고 샀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잘한 거죠, 그죠? 언제 팝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거 보고 샀으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거 보고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건 뭐 타진 매도 정도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특별한 말씀 없어요. 이거 한국조선해양 지난번 라이브에서 아버님이신가 뭐 십몇 년 동안 갖고 계시다 했던 종목이죠, 그죠? 옛날에 영화를 잊지 못해가지고 또 십몇 년 동안 갖고 계시다 하는 종목이죠.
아마도 언제 사셨나요? 이때 사신 거냐? 2000년에 샀으면은 10몇 년 갖고 계시는 거고요. 2000년에 14,000원에 샀는데 지금 14,000원 샀는데 2만 원 샀으면 성공한 거고 10몇 년이면은 2011년에 아직 10몇 년 아닌데 15년이라 하셨지 않았나요? 여하간 간에 일단은 월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 밑이죠. 그래서 가까우니까 주봉으로 보면 구름을 싹 넘어서는 모습이죠. 일봉으로 보면은 구름 이미 넘어섰고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또 뭐죠? 후행수변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우리 이럴 때 일봉을 보고 그러신 분 같으면 일봉을 보고 그러신 분 같으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렸으니까 파세요. 일부라도 파세요. RSI가 내렸으니까 여기서 일부라도 파세요. 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일봉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 그죠? 길게 10몇 년을 들고 있었다니까. 뭐 하루 이틀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팔 일도 아니고 현재 월봉으로 본다면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구름이 얇죠. 그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구름만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옛날 영화를 다시 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장기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주봉은 이미 구름을 넘어섰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서 구름을 넘어서면은 갔다가 조정받고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 흔들림이 아마 일봉에서 흔들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더더구나 이제 겨우 이제 그 하락세 월봉으로 봐서 겨우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락 말락 아직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니까 지금이야 뭐 파시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파시를 한다고 해서 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나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진산업입니다. 이 갭이 지지선으로 해서 뭡니까? 올라갈까요? 자, 이거 주고인데 제가 지금 파동은 어떻게 그렸나요? 파동. 어렵네. 일단 첫 감으로는 이게 1, 2, 3, 4, 5 이래 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4고 이게 1이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이나? 여기까지로 1, 이게 2, 3, 4, 5, ABC 1, 2, 3, 뭐 글쎄요. 뭐 새로운 상승 파동 중에 새로운 상승 파동인데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인데 그 중에 스몰 1, 스몰 2, 스몰 3, 스몰 4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여기서도 파동을 재면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그죠? 셋 정도니까 넷 있더라도 다섯이 있어 보이죠. 여기부터 세부 파동을 세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갭이 나타났죠, 그죠? 갭이 나타나면 통상 갭이 뭐로 작용합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갭이 나타났다 해서 반드시 지지가 되는 건 아니죠. 지지가 될 공산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지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성골반전 설명했습니다만 성골반전 같은 경우에는 갭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주가가 빠바방 올라다가 갭을 만들고 빠바 올라다가 그 다음에 갭을 무시하고 바로 팍 내려가 버리면 이게 성골반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갭이 반드시 지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갭이 나타나면은 그만큼 지지될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은 파동으로 봐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겠냐. 지지가 될 걸로 될 공산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모레 우선주, 아모레 우선주는 좋습니다. 그다지 제가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신나게 날아가고 있죠. 어지럽죠. 팔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얘는
왜 팔까요? 하나 이야기는 뭐냐니까 꼭지에서 팔고 싶어서 그런데 꼭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분들은 언제 파냐? 이런 데서 팔아요. 와, 올랐네. 꼭지네. 팔죠. 그 다음날 당장 하루 좋아하고 그 다음날 당장 후회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 사느냐? 안 사죠. 그래서 이러다 잘못하면 이런 데서 살 수도 있으니까 지금 팔까요? 모릅니다. 꼭지가 아닌지. 그냥 계속 보유. 언제 파나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사람 그려놓고 언제 판다고? 머리에서 안 팔고 이제 옆구리가 이제 뭡니까? 어깨에서 팔아. 어깨에서 그죠? 그러니까 고점 만들고 내려온 거 보고 팔아라. 기준선이나 RSI나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파시라. 지금은 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잘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원하나택입니다. 동원하나택?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기준선 위에 있고 구행수편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통상 구행수편이 캔들을 닿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가도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현재는 기준선 위니까 상승세라고 보여지고요. RSI가 아직까지 과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보유. 언제 파나요? 혹시 제 예상이 틀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만 판다. 정도. 지금은 기준선도 안 내려와 있고 구름 위고 후행수편도 걸려서 지지가 될 것 같은데 팔 이유는 없죠. 그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신규로 사고 싶은데 살까요? 예, 오케이. 예, 예스. 살까요? 예스. 왜 그렇게 장담하는 거죠?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 더구나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보세요.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물론 전에도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밑으로 내려가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을 테스트해보고 튼튼한 테스트해보고 가고 있죠. 그죠? 이거 테스트해보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기준선 다시 넘어왔죠. 그럼 구름이고 기준선 위니까 RSI에 돌아서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살까요? 예스. 후행스팬도 절묘하게도 캔들을 맞고 돌아섰죠. 그죠? 그러니까 GS 리테일 오케이. 매수 노프라블의 말 아니고 그죠?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세요. 자, 현대 로템 파동 그려놨네요. 급등하면 되게 3이자 그죠? 1, 2, 3. 그 다음에 이런 파트는 4. 그 다음에는 5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급등한 3번 파동 다음에 4번 파동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언제 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상하다 하고 1분만 더 쉬라. 그게 아니면 5번 파동이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24,250원을 넘어가는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요? 4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만도 꼭지에서 산 듯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데요. 글쎄요. 여기서 샀었나요? 89,000원에 샀었나요? 만약에 사실은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죠? 이날 크게 볼까요? 위로 안테나가 달렸는데 안테나가 달리면 매물이 있다고 그죠?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이 안테나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장중에 올라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주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이날도 쭉 올라갔다가 주르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날은 언제야? 1월 8일은 양봉이잖아요. 그 말은 계산가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갔다가 그래도 계산가보다 높게
종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아직까지 매수세가 힘 세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을 보면은, 그 다음날은 시가가 여기인데, 시가보다 종가가 낮잖아요. 장중에 올라갔다가 쭈르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봉일 때 위에 안테가 달릴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양봉일 때 안테가 달리면은 그래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좀 더 갈 수 있지만, 음봉일 때 뭡니까? 위로 안테나가 달리면, 수염이 길게 달리면 되게 꼭지가 되는 경향이 많죠. 보다시피.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 위를 극복하는데, 이 매물을 극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보다시피,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개장했습니다. 개장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위에 매물 부담 때문에 결국은 주로 밀리고 마감되고 말았죠. 문제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RSI로 본다면 여기서 어디선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건 분명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아직은 기준선을 버팁니다만 이때까지 한 번도 기준선, 이날 이후에 10월 27일 이후에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게 얼마죠? 7만 50원, 7만 원. 7만 원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좀 더 균형이 더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밀릴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미치지 여부를 보유냐 매도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니까 굳이 매도를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네요. 또 두고 보죠. 그죠? 두고 봅시다. 아직은 보유죠. 바이넥스입니다. 몇 달째 물리고 있다 하셨는데, 몇 달째 물리고 있다는 말은 여기서 사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얘가 몇 달째가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또는 이럴 때, 그죠? 이럴 때가 요때 같으면은 이때나 아니면 이때나가 매도해야 되는 타임이었죠, 그죠? 근데 뭐 몇 달째 물려있다는 이야기는 안 봤을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나마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아졌죠. 기준선은 위에 올라섰고 구름도 얇으니까 잘만 하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올라가겠죠. 고점보다 얼마 간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네요. 대신에 구름이 얇으니까 저항의 강도가 세지 않으니까 쉽게 뚫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얇은 구름조차도 뚫지 못하고 주가가 비실거리면 그때는 잘못하면은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저항선조차도 못 넘길 정도로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구름 못 넘기면은, 약간 구름 못 넘기고 비실거리면 이것 봐라 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싶습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고, 그게 아니면 구름이 얇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쁘지 않죠. 하루 이틀만 보면은 금방 결판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보유. HMM 물렸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아마도 여기서 산 사람들, 예? HMM 15,250원 산 사람들 물렸다 생각하겠죠. 그죠? 와, 물렸다. 큰일 났네. 12,950원, 15,250원에 샀는데 물렸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렸구나. 아니죠.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갔죠. 17,000원에 산 사람들 물렸다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도 그래도 기준선 유지됐으니까 잘 버텼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은 그래도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됩니다만은 뭐 그러진 않을 테니까 현재 기준선 위에 있다는 결만으로는 아직은 비관하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있어 보면 또 후행스핀 여기 있으니까 후행스핀의 캔들 받고 돌아서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럼 언제 파느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판다. 혹시 내려갔다 올라오면 어쩌냐? 그럼 요거 보고 있는 거죠. 13,800원이 1월 18일에 저점이었으니까 이 13,80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기준선에서 너무 많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줄여가야 되겠죠. 내가 매수한 게 매수 얼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야 되고 희망이 없으면 빨리 팔아야 된다는 농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기준선 위니까 아직은 더 두고 봐도 된다는 이야기. 그죠? 자, 넥슨 GT입니다. 넥슨 GT. 파동을 잘못 세겠다 하셨거든요. 되게 어려운 모양이네. 예. 저도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심정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급등한 거요. 급등한 거. 이게 되게 3이거든요. 급등한 3이에요, 되게.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4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조정. 5. 조정 끝나고 5. 이렇게, 여기를 5라, 새로운 5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5가 5번이라면 충격파동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 커다란 이 3 같은데, 이게 3이거든요? 급등하니까 이게 3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여기가 4번 파동 조정에서, 조정의 굴레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B 아닌가. 그죠? 이게, 뭐, 새로운 파동, 상승 파동 아니고, B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B든,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밴드 캔들 넘어갔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당장에 이걸 갖다가 비관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조정이 덜 끝났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좀 더 두고 봐도 상승을 예상하고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이게 상승 파동이라면, 이게 1, 2, 3, 4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세부 파동을 세더라도 1, 2, 그 다음에요. 3, 4 아니잖아, 그죠? 파동이 안 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충격 파동이보다는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간에 뭐 조정이든 뭐든 간에 조정 파동 반등 비든 뭐든 간에 기준선 위이고 구행수평 위이고 구름 위니까 지금이야 더 보는 거죠. 올라간다고 보자, 동그라미. 그렇죠. 오이 솔루션. 몇 달째 물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그래도 이때보다 몇 달째니까 이때 이런 상황을 지나갔겠죠, 그죠? 근데 이때보다 낫죠, 그죠? 기준선 위에 올라왔고 올라탔고 구름 위로 올라탔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좋다가 구름 위로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구름은 위에 있으니까 후행 수변이 좀 내려온 것도 좀 그러네요. 그래도 완벽하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라면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까지는 좋았는데 기준선까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했는데
후행 스핀에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아마도 이런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쉽사리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밑으로 비실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일부라도 조금 물량을 줄여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줄여갔다가 약간 상승세로 돌아서서 56,000원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추세를 따라가서 조금씩 차라리 54,000원에 팔고 56,000원에 대사더라도 일단은 조금 분량을 줄여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꽤 몇 달째 물렸다고 하셨는데 그 몇 달이 좀 더 연장될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좀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돌아서려면. 자, 마지막 종목이 서울 반도체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고요. 현재로 봐서도 저도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나쁘다고 말할 의견은 없죠. 그죠? 기준선 위에 전환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후행스팬 문제 없고 그죠? 그러니까 RSI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냥 조정 정도 아니겠느냐.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약간 후행스팬 여기 걸릴 테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밀려 보이지는 않으니 계속 보유해도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계속 보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항상 앞에서 내내 말씀드렸듯이 그죠? 제가 옛날 어젠가 썼던 조크처럼 뭡니까?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 줄인다. 이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2부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부터였습니다만은 자산 네트워크스, 그죠? 대주전자재료, 파워넷, 아진사람, 아모레지, 동원 아나텍, GS 리테일, 현대로템 등등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참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60개 종목의 마지막 41번 한국 파마부터는 3부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